네, 오늘은 인하대학교 논술을 왜 맨날 쓰자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인문논술 시험 문제지인데요. 120분이고 문항 크게 1번 문항, 2번 문항 있고 60점, 40점으로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면은 보면 가에서 밑줄 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른 뒤 나다라마를 활용해서 내 입장을 정당화해라. 자세하게 또 있어. 정당화에는 자신의 주장, 반론, 이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 재반론에는 재기술하지 말라. 자, 보면은요, 우리 천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다. 와, 천자 어떻게 쓰나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대 논술을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자고 하는 이유는 글을 안 써본 친구들은 줄이는 거 어려워해요. 불필요한 말 쳐내는 거 어려워하고 글을 짧게 명확하게 쓰는 걸 좀 어려워한다. 오히려 글을 잘 쓰면 명확하게 하나의 지문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키워드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글을 못 쓸수록 이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 한 문장 고르는 거, 한 문장으로 쓰는 거 어렵다. 근데 인하대는 천자라서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한 소리와 함께 제대로 된 답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자 수를 저는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네. 물론 이상한 글자를 쓰면은 당연히 탈락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천자라는 거 안에는 이제 내가 가해서 문제를 밑줄 친데 볼까요? 보면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이행 가운데 어느 방안이 기후변화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 논쟁이 여전하다. 그러면 나는 강제적이냐 자율적이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강제를 선택한다. 강제 쪽을 지지한다. 네. 한 문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의 근거를 두 가지 쓰는 거다. 근데 내가 쓴 근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반박을 하면서 글을 마치겠다. 요 구조가 천자다. 그러면 내가 왜 찬성하는지가 보면은 나다라마니까 글감이 4개고 찬성에 해당하는 거 2개, 반대에 해당하는 거 2개를 준다. 그러면 그냥 편의상 나다가 찬성하는 근거라고 합시다. 네, 근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근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는 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강제적 규제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으로 마의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된다. 나는 뭐 선택할 거예요? 서론 살짝 쓰고 그 다음에 나다라마에서 찾은 거 쓴다. 4개를 찬성 반대 근거. 그 다음에 재반박만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를 해야 되니까 네. 논리적으로 내가 창작을 해낼 수 있어. 창작이란 편이 지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걸 재사용하지 않고 내가 논리적인 근거를 작성을 해내면 된다. 그러면 이거 보면 나다라마 글 4개에 대해서는 그냥 요약이다. 어떻게 보면. 그죠? 강제적 규제에 대해서 왜 동의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다에 나와 있어서 쓰고 반대하는 자율적 이행을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의견을 마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재반박을 한다 하는 구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창작, 우리 학생분들의 창작이 들어가는 영역은 사실상 이 부분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고 나다라마를 요약해서 쓰는 거를 하는 거다. 네.
근데 예를 들면 하나의 글을 읽고 이 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은 힘들 텐데 한 문장 요약은 힘들 텐데 그래도 몇 마디 덧붙일 수 있는 요약이라면 여기서는 왜 강제적 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쓰는 거. 요거는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창작이 아니라 요약이면 그 글에 있는 거를 어쨌든 중요한 문장을 밑줄 쳐서 옮겨 적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옮겨 적으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글쓰기의 논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떤 쪽의 의견을 갖고 있니? 그럼 왜 그렇게 갖고 있니? 근데 반대 의견도 이런 게 있지 않니?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구조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글쓰기 형태의 문항이 1번 문항에 담겨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천자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천자에 활용되는 글감이 5개다. 5개를 활용해서 천자를 쓰는 거니까 이 긴 문장을 이 긴 지문 4개를 쪼개서 쓰는 거니까 생각보다 글자 수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다른 학교들에서 뭐 200자에서 400자 이런 답안을 쓰는데 가를 활용해서 다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이런 것들. 가나다를 같은 키워드로 묶어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나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키워드를 못 찾고 가가 무슨 관점인지 모르면 아예 해결이 안 되니까 해석을 못하면 아예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해석이 안 되는 지문 사실 없고 찬반이니까 근데 양쪽 의견 중에 하나니까 요약하는 거는 학생들이 덜 오답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요약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공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이제 이전에 글 3개에 어떤 키워드로 연결되는지 찾아서 그 키워드를 쓰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 비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됐다. 키워드를 못 찾으면 답을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서 내는 문제들 같은 경우 인하대 외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각 지문을 연계해서 이것도 연계되어 있지만 각 지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 의미를 나에 비추어 봤을 때 다에 비추어 봤을 때 다 연관 지어서 해야 된다. 근데 얘는 따로따로 요약을 써서 붙여넣기 해도 말이 다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인하대 1번이 가장 우리 학생들이 익숙하고 경험했던 글쓰기 유형의 논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항 2에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 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 요게 지금 요거로 치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요 부분만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자료를 보고선 내용을 쉽게는 아닐 수 있지만 학생에 따라서 내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X, Y축 다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고 자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크게 새로운 영어라든지 막 어렵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자료를 주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안을 또 이제 보고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먼저 1번 문항 이 천자 글쓰기를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그런데 저기 서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자발적 판단에 맡기고 국제사회가 강제해야 된다. 서론 부분 내용이 들어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다에서 예를 들면 찾아서 쓴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글 다 썼으니까 라랑 마에서 그런 근거들로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는 거다. 아이고 벌레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똑같은 건데 반대편 입장으로 답을 쓴 건데 여기서는 어느 지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서도 썼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어느 지문에서 이러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뭐에서 뭐가 나왔다, 뭐에서 뭐가 나왔다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진짜 요약하듯이 그대로 발췌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반박하는 부분만 학생들의 생각, 논리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학생들이 시작을 좀 더 무난하게 지문에 대한 고민, 글의 전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덜 하고 쓸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 글자 수 1000이 부담스러울 뿐이지. 그 다음에 이 자료 분석에 대해서 보면은 비관론자랑 회의론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자료가 뭘 보여주고 얘네들이 뭘 보여준다.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네, 자료에 대한 사실상 설명이 반 정도가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각 자료마다 어떻다가 아니라 공통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기호도 다 글자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막 휘황찬란하게 막 디테일하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자료 해석이 어려운 그래프들이 나오거나 뭐 영어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이후에 가장 늦게 보는 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하대를 아주 내가 거의 3주인가? 네, 그때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네. 그 다음에 뭐 인하되는 기존의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 계속 쓰는 양식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 형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에서 계속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서 1번 문항, 뭐 마찬가지 2번 문항도 충분히 예시답안이라든지 자료들을 보고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해설 내용도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학원을 꼭 안 다녀도 학원비가 부담이라서 못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자료는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인하대 교수님이 논술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내용에 대한 설명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에도 인하대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든지 한 것들을 찾아서 인하대에서는 이런 문제를 EBS에서는 어떻게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고 평가했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충분히 무료로도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하대를 인천에서 하는 친구들이라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천자라는 숫자가 부담스럽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어떤 글을 쓰는 양식이죠. 나는 이러한 이유로 찬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 많이 가장 썼던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글의 구조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구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하고 늘상 보던 글의 구조라고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인하대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하대는 접수된 것보다 실제 경쟁률이 있잖아요. 접수했지만 안 오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이 접수했지만 최저가 없는데 안 온다라는 건 접수해놓고 공부 안 한 친구가 그만큼이다 라는 걸 거고 그러면 온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를 실질적으로 한 경쟁자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20몇 대의 경쟁률 그 다음에 접수는 뭐 30몇 대의 경쟁률을 보는데 실제 경쟁률이 20대 1이라면 그 중에서 공부한 우리 친구들의 경쟁률은 그 절반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능 이후 때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도전하는 친구들의 등급이 4 이하 등급의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공부 습관이라든지 엉덩이가 무겁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보를 듣고 접해서 도전을 해놓고 썼지만 그 수능 이후 때까지 공부하기란 쉽지 않고 수능 이후에 친구들 다 노는데 안 놀고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경쟁률도 그렇고 내 경쟁 상대들을 봤을 때 기회가 있는 학교이자 전형이자 익숙한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인하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에 있는 남학생들이 인하대를 많이 노래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인천에 저랑 상담하는 남학생들은 다 인하대를 공대를 가고 싶어하지 인문을 가고 싶어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리논술 맨날 얘기하는데 수리논술을 못하겠어요. 학교 선생님 1, 2등 하지 말래요. 이러고서 안 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인문논술로도 도전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되니 문제 글자 수에 현혹되지 말고 글자 수에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글의 구조를 읽어보고 문제를 읽어보고 글을 읽어보고 내가 이해 못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직 원서 쓸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고민을 문제를 풀어보고 하셨으면 결론을 풀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떠드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할수록 계속 같은 말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끝.